필리핀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면서 동남아 하늘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필리핀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방산거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회색지대 전술의 공포였습니다. 중국의 압박 속에서 낡은 전력으로 버텨온 필리핀 공군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 독자적인 공중 우위를 되찾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ADX. 이곳에서 KF-21은 연속 비행, 고기동 기동, 정밀 표적 타격 등 놀라운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관람석에는 필리핀 국방부 조달 대표단이 직접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KF-21의 기동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실에서 KAI 엔지니어들과 마주 앉은 필리핀 대표단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발전과 전략적 자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MRO, 즉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운용센터 설립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이 단순 구매국을 넘어 공동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즉각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개발 파트너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된 현실에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년 자국에서 열릴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6에서 KF-21의 첫 실물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KF-21 F-16 블록 70이나 그리펜이 F와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과연 KF-21은 정말로 마닐라의 하늘에 등장하게 될까요? 그 순간은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만들어낼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공군은 F-16 도입이 지연되며 공중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을 운영해왔지만 이 기체만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KF-21이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고성능 항공기입니다. 필리핀은 이 전투기를 차세대 공군 주력기로 평가하며 ADAS 2026을 통해 실물 공개와 도입 검증 절차를 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자 정룡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미 ADAS 2026을 KF-21의 해외 시범 무대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수출 테스트를 겸한 국제 데뷔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블록 1 양산형 기체의 초도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필리핀으로 보내기 위한 물리적 거리와 복잡한 운송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까지는 약 2,400km, KF-21의 항속거리 한계에 근접하는 거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KC-330MRTT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KF-21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 비행을 위한 복자형 KF-21을 준비 중인데 이 기체는 조종사 훈련과 운용평가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준비는 단순한 전시 참가가 아닙니다. ADAS 2026에서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한다면 필리핀은 첫 해외 실전 평가 국가가 됩니다. 이는 KF-21의 수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한국은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현재 필리핀 국방부는 KF-21 블록 1 기체가 실제 전시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청과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새로 생산된 기체들이 국내 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점검과 안전검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마닐라 하늘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한국 전투기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해외 전시무대에서 동맹국의 영공을 비행한다는 것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다. 이 선언의 무대가 바로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DAS 2026 이 한 번의 비행이 한국과 필리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KF-21을 필리핀으로 가져가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기술적, 물류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비행거리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까지는 약 2,400km 거리로 KF-21의 항속 한계를 거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단독 비행은 불가능에 가깝고 KC-330MRTT 공중급유기의 동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DAS 2026에서 전시될 기체는 양산 1호기 혹은 그와 동일한 사양의 시험기입니다. 이 기체들은 아직도 세밀한 조정과 검증을 받고 있으며 완벽한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부품이 초정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기체 결함이나 지연도 국내 배치 일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기체 상태 점검, 항로 안전 확보, 공중급유 계획, 그리고 현지 정비팀 파견까지 전 과정이 초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열대성 기후와 높은 습도, 갑작스러운 태풍 변수까지 고려한 비상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KAI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를 걸고 진행하는 시험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KF-21의 신뢰성과 운용 효율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필리핀은 KF-21이 단순히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공군 전력의 척추를 세우고 나아가 자국 방산 생태계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기반까지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KF-21의 현지 정비 및 부품 공급 체계를 위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F-21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전략 플랫폼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투기뿐 아니라 데이터 링크, 전자전 체계, 정비 기술까지 함께 수출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항공전력 패키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자형 KF-21입니다. 이 기체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제작된 모델이지만 공중급유나 장거리 전투 지원에 필수적이며 필리핀에서 초기 운용을 위한 핵심 교범 기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ADAS 2026을 향한 준비는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 던지는 기술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마닐라 하늘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수출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KF-21의 필리핀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긴장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충격의 당사자는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이 필리핀에 배치된다면 필리핀은 중국 공군과 대등한 수준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위협적인 변화로 규정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의 일상적 요격 임무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중국의 스텔스기 젠-22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전선에서 활동하는 주력은 젠-10C급 전투기입니다. 이 젠-10C와 KF-21이 맞붙을 경우 레이더 성능과 무장 통합 면에서 중국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서방식 데이터 링크,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을 완벽히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젠-10C는 여전히 자국산 전자장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운용의 자유를 좌우하게 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내부 포럼에서 KF-21은 젠텐시를 압도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밖에 남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질적 열세를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쪽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미납이 이어지며 그 비율이 7.5%, 나아가 5%로 축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과 정비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며 MRO, 즉 정비 수리 점검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시설은 원래 인도네시아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정비될 수 있어야 효율적이다. 이에 필리핀은 FA-50 40대, KF-21 2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동남아 항공 정비 허브의 자리를 필리핀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 방산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개발 파트너에서 이제 단순 구매국으로 내려앉았고 필리핀이 대신 공동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중국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전력 균형이 무너지고 동남아의 군사 주도권이 한국과 필리핀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술과 신뢰의 힘.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필리핀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필리핀이 KF-21과 함께 추진 중인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 바로 MRO, 즉 항공기 정비 수리 점검센터 건립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전투기 구매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의 항공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8년부터 KAI에 우리 영토 안에 자체 정비센터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당시 한국 측은 효율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비시설을 유지하려면 최소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곧 일정 규모 이상을 구매해야 MRO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놀랍게도 필리핀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FA-50 추가 40대, KF-21 20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MRO 시설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동남아 최초로 한국형 전투기 정비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필리핀 정부는 수백 개의 고급 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정비 엔지니어를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자국 항공산업을 자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MRO 시설이 필리핀에 세워지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필리핀을 거쳐 정비를 받게 됩니다. 즉, 필리핀이 지역 정비 허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한국 방산기업에게도 막대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꿈꾸던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의 중심국 자리를 필리핀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이를 충격적 전환이라 표현하며 이제 KF-21을 수리하려면 필리핀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변화는 필리핀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한국 방산체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동남아 항공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DAS 2026에서 KF-21 이 실물로 공개되는 순간 필리핀의 항공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생산 조립 정비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했다는 것은 국가 방산 자립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게도 또 다른 상징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협력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 즉 단순 수출이 아닌 공동성장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과 함께 동남아 최초의 KF-21 산업 파트너 국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KF-21을 둘러싼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방산 지형의 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한국을 더 이상 후발주자로 보지 않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전투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 모두를 가진 새로운 중심국이다. 중국 매체 텐센트는 당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스텔스 소재, AI 항공전자, 첨단 합성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발언은 곧 중국 내부의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KF-21위 엔진이 아직 미국산 F414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자립은 아니다 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정작 그들의 5세대기 젠 20조차 핵심 부품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논리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국산 엔진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독립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자립선언이자 기술 주권의 상징인 셈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은 자국 안보와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단독으로 중국 공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되고 또한 자국 내 정비훈련 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방산 독립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잃은 기회를 필리핀이 잡았고 한국은 그 과정을 통해 방산 수출국에서 방산 파트너 국가로 진화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형 전투기 수출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최근 중국산 젠10C 도입을 취소하고 FA50과 KF-21을 검토 중입니다. 이 움직임은 명백히 방산 주도권이 중국 오른쪽 화살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는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산업, 외교가 하나로 묶인 전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기술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협력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ADAS 2026에서 KF-21이 마닐라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 비행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필리핀은 동남아 최초의 KF-21 운용국으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항공강국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의 보라매는 더 이상 시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하늘을 바꾸는 상징이자 21세기 항공전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